안녕하세요. 저는 2023 미추홀북 독서토론 매뉴얼에서 어린이 분야 도서 우리가 케이크를 먹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독서교육 전문가 최윤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과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제가 제대로 수업은 하고 있는 것인지, 저의 수업이 학생들에게 진정 도움은 되고 있는 것인지 등등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동료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 제가 13년 가까이 독서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갖고 있던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도 항상 어떤 책으로, 어떤 수업을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그러한 고민을 저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업 도서인 우리가 케이크를 먹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케이크를 먹는 방법은 나는 지하철입니다로 2021 뉴욕타임즈 올해의 그림책으로 선정되어 주목을 받은 김효은 작가님의 그림책입니다. 수업 준비를 위해 책을 읽으면서 김효은 작가님의 따뜻한 그림체와 글도 모두 좋았지만 저에게 특히 마음에 남았던 부분은 책의 겉표지를 넘기고 바로 나오는 이 문구. 우리의 나눗셈에서 항상 빠져 있었던 우리 부모님께 라는 이 문구가 저의 마음을 이 책에 빠져들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문구를 보고 김효은 작가님은 이 책을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부모들까지 고려해서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위해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과 나눔과 분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저출산 문제가 수업 주제를 나눔과 분배로 결정하고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결정을 한 후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나눔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생활 속 다양한 나눔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세 번째, 나눔과 관련한 토론 주제에 대해 나의 생각을 이유와 함께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로 세워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업 주제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의 주요 활동은 글쓰기와 토론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책 내용을 활용해서 만들기나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본 프로그램의 수업 목적이 독서 토론이고, 사실 제가 만들기와 같은 독후 활동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토론과 글쓰기에 초점을 맞춰서 활동을 구성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선생님들 각자의 능력이나 성향에 맞게 여러 활동을 접목해 보신다면 더욱 풍성한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은 크게 생각 열기, 본활동, 그리고 마지막 독후활동,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생각열기에서는 책을 읽기 전에 수업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를 갖게 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나의 나눔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그때의 상황은 어떠했고 기분은 어떠했는지를 좋았던 경험과 싫었던 경험을 구분지어서 들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면 큰 금액을 기부를 하거나 어디를 가서 봉사를 하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나의 주변에서도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이 활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지 떠올려 보면서 다양한 나눔의 사례들과 감정을 서로 공유해보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책에 소개되어 있는 한 마리의 치킨을 여러 가족들과 나눠 먹어야 할 때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봅니다. 이 질문을 통해 평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나눔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엿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활동은 생각열기 활동 후에 아이들과 책을 함께 읽고 그 이후에 책 내용을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책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주제와 관련한 아이들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 활동지 안에는 책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은 넣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시면서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이 내용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장면들을 몇 가지 정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활동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넣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을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양보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무언가를 나눌 때 나누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나눌 때 나누더라도 어떻게 나누는 것이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른 나눔의 방법일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에 대한 답변을 이유와 함께 자기 나름대로 이유와 근거를 들어 정리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독후 활동에서는 신호등 토론 모형을 활용하여 토론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저는 토론 주제를 정할 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나에게도 이 토론 주제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주변에 가까운 주제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 토론 주제도 책에서는 물론 5남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에서 5남매의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상황을 토론 주제로 주어주게 된다면 아이들은 그 상황에 완전히 몰입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닌 학교에서, 우리 반에서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을 설정하여 토론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토론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고 이유와 근거를 마련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호등 토론 모형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토론 모형입니다. 아이들에게 기존의 찬반 토론처럼 입장을 토론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 두 가지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를 더해 신호등의 중간 노란색이 있는 것처럼 중립의 입장도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 작성하고 나서 함께 공유할 준비가 되었다면 먼저 교사는 중립을 선택한 아이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했는데 중립을 선택한 아이들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중립을 선택한 아이들은 평가자의 입장이 되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의 아이들의 생각을 모두 듣고 마지막에 처음에 자신은 왜 중립의 입장을 선택했는지를 말합니다. 자신의 그 이야기를 모두 말하고 나서는 이후에 들었던 찬성과 반대의 입장의 생각들 중 어느 쪽의 의견이 자신에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는지를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양측의 발표를 들을 때 너무 한쪽의 입장이 비중이 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중립의 입장을 선택한 친구들이 없다면 기존의 찬반 토론처럼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선생님께서 평가자의 역할을 할 친구들을 미리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등 토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활동은 토론 활동을 진행하고 나서도 시간이 조금 남는다라고 하면 마무리 활동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양보할 줄 아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나눔의 태도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활동에서는 감정카드나 버추카드 등을 활용하셔도 좋고, 만약 그러한 카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제가 PPT 화면에 띄워놓은 활동지에 넣어놓기도 한 이러한 표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수업의 마무리는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책을 소개해 주면서 끝냅니다. 첫 번째 책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김유글 소보기 그림의 마음버스입니다. 두 번째 책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르기에 서로 다른 장점들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해가는 귀여운 고구마들의 이야기를 다룬 사이다 글그림의 고구마 유리입니다. 이렇게 제 수업에 대한 소개를 다 했습니다. 너무 부족한 내용이지만 조금이라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나중에 좋은 기회로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